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은 다시 살아나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제를 기점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하고 혈뇌 장벽을 넘는 신약 플랫폼, 이런 키워드들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승현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의 회복 가능성과 종목별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의미 있는 수주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제약바이오 일단 전체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우선은 제약바이오가 좋지 못한 흐름을 지속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단기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추세적으로 반등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또 다른 이제 딜을 예상을 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텍들이 좀 다수가 있다가 첫 번째이고요. 네. 그리고 외부적인 모멘텀을 보자라고 하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정책 측면에서 헬스케어는 좀 피해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좀 수혜 업종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바이오가 내년에도 유효할 투자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이제 시작이라고 보셨네요. 그 비만 치료제하고 지금은 플랫폼, 요 두 개의 키워드가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키워드일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큰 그림을 봤었을 때는 내년에도 비만 쪽은 이제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일라이릴리가 전 세계 빅파마 1등 대장주인데 시가총액을 또 이제 최고가를 재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 쪽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근육 유지 관점의 비만 신약에 좀 주목을 또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한미약품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또 이제 뇌투과 장벽과 관련된 이제 국내에 있는 ABL 바이오가 어저께 일라이릴리와 딜이 나왔고, 추세적으로 RNA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도 포인트가 플랫폼 기업들도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일라이릴리하고 그러니까 최대로 다 성공을 했을 때 3조 8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빅딜이잖아요. ABL 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한 건데 오늘 관련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ABL 바이오가 어저께 일라이릴리와 총 3.8조 원의 딜이 나왔고요. 아직 다수 타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깃에 대해서는 사실 미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에 쓴 거는 일라이릴리가 왜 BBB 셔틀 ABL 바이오에 가져갔을까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역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영역에 BBB 셔틀을 활용할 수 있다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RNA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인데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BBB 셔틀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역이고, 세 번째가 이제 비만 쪽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BBB 셔틀이 최근에 논의를 하는 게 근육으로도 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뇌뿐만 아니라 근육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비만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까지는 가설이기는 하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나가고 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보여주는 그림을 상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제 혈뇌 쪽에는 장벽이 있어서 약이 안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뚫는 게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 기술이고, 뇌 쪽에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관련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계약이 어제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에 우선은 국내 업계에서는 사실 딜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라이릴리라는 이제 빅파마와 딜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결국에는 뇌투과 장벽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가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라이릴리가 이 알츠하이머에서도 글로벌 탑2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과 딜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ABL 바이오가 BBB 셔틀 영역에서는 글로벌 대장주가 좀 된 느낌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전반적인 바이오텍에 대한 이제 좀 더 신뢰도랑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딜이 나올 수 있는 다른 바이오텍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산이 될 수 있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ABL 바이오가 워낙 단기간에 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빅딜이 나오거나 라이선스 아웃 혹은 미국의 FDA 승인
좀 가속 절차 밟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다른 기업을 뭘 봐야 될까라는 고민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팁을 좀 주신다면요. 팁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BL이 나왔으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 이제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내부적인 모멘텀 말고 이제 탑다운으로 봤을 때 빅파마들이 내년에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을까를 좀 선제적으로 보자인데요. 크게 보면 한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여전히 비만 쪽. 두 번째가 RNA라고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여기에서 빅파마들이 굉장히 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RNA도 내년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차세대 면역 항암제라고 요 이제 항암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AI 신약. 최근에 이제 일라일리가 엔비디아와 이제 협업도 하면서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빅파마, 빅테크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당장 내년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요 4가지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빅파마와 딜을 체결하려면 그 빅파마, 릴리나 노보나 이런 이제 큰 머크 이런 회사들이 어떤 걸 관심 있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RNA, 차세대 항암제, AI 신약까지. 이 AI 신약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들썩이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본질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주목을 하셔서인지 여전히 탑픽을 한미약품으로 꼽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그때 보고서 쓰고 왔었는데 그때도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렸었고, 한미약품은 지속적으로 이제 비만에서 가장 큰 그림을 봤었을 때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을 보게 되면 크게 3가지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2번째 변곡점이 와 있다인데요. 지금은 이제 편의성 개선이라고 해서 먹는 약, 그리고 이제 투여 주기를 한 달로 바꾸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게 되면 마지막 3번째 트렌드로 간다. 이건 이제 근육 유지입니다.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근육을 오히려 늘려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약인데, 한미약품이 내년 딱 요맘때가 되면 이 근육 유지 관련된 파이프라인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충분히 글로벌 기술을 기대할 만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 방향성에서 가장 명확하다. 그리고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도 파트너사 머크의 메시 데이터 공개,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시판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들도 중간중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상 3상인가요? 지금 이제 여러 개 임상 중인데요.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는 임상을 2개 하고 있고, 하나는 임상 2상, 그리고 근육 유지 관련돼서는 임상 1상입니다. 이상 최대 가장 많이 진정이 된 게 임상 2상. 글로벌에서는 2상입니다. 글로벌에서는. 네네. 나머지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임상 1상에 진입한 기업이 있나요? 전임상 단계는 많이 있는. 임상에 진입한 기업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또 다른 선호하는 기업들은 이제 D&D 파마텍 혹은 이제 차선호주로 G2G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D&D 파마텍이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은 메세라가 임상을 주도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정도에는 임상 1상 4주차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겠다가 이제 기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D&D 파마텍의 파트너사인 메세라가 최근에 이제 파이자가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로 참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파이자가 가져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D&D에 대한 기술이 이제 글로벌리로도 충분히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콩콩이님께서 살 빼주고 근육 늘려주면 운동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런 약은 없죠. 살만 지방만 그렇죠. 연소시켜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위고비를 맞아서 체중이 10kg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 중에 4kg가 근육이 빠지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근육을 유지시키거나 오히려 늘려주면서 체지방만 빼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만 신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 차세대 비만 치료제 방향성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로는 한미약품을 탑픽으로 보셨고, 함께 볼 수 있는 다른 종목은 D&D 파마텍과 G2G 바이오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으로 앞서서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오스코텍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네. 이들 종목들을 사실 바이오는 가장 이제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적정한 목표 주가가 과연 어느 수준인가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멀티플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바이오가 멀티플을 줄 수 없는 몇 안 되는 섹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통은 이제 DCF라고 현금 흐름을 당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글로벌 피어와 좀 평가를 이제 상대 평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따로 보고서를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뭐 이제 뭐 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성과를 좀 반영해 줄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성과들이 국내에서도 더욱더 많이 나와서 체질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섹터에 근본적인 탄탄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엿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승현 NH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